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조금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그리고 약보합권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박스권 안에 머물긴 했지만 그래도 종목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유리기판주가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조금은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좋은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과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전략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피로틱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유리기판주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게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 전체를 주도할 만한 종목으로 점점 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피로틱스는 대장주 역할을 해줬는데요. 오늘 큰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4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1차 목표가를 달성해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일전기도 살펴보시죠. LA 산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47%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해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일렉트릭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LA 산불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이 전기 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이 공략해주신 이후에 고가 기준으로는 70%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해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젠 R&M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고요.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이후에 무려 고가 기준으로는 10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2차 목표가도 달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으로 지금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그냥 사진 찍듯이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꼭 한번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1월 17일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크고 작은 일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보실 생각이실까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설 연휴도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설날 연휴를 이제 구정을 앞두고 조금 좋았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현금의 어떤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도 생각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리스크 관리나 뭐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는 전략을 통해서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월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거래 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이제 뭐 이때까지 잘 보셨던 그런 수익을 이제 지키시는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비중 축소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가 저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제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려는 듯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도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강한 주도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를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이제 브리핑을 나눠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송 끝에도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이제 드려봤냐면은 오늘 좀 괜찮게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죠. 이제 피롭틱스를 제가 10월 달쯤에 작년 10월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랜 기간 좀 하단에 그 박스권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제 1차 목표가 달성해주면서 40% 정도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AI라는 그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같이 함께 딸려오는 키워드인 전력 쪽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이제 LA 산불 테마 관련해서 추가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많이 주가 상승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와 제일일렉트릭도 뭐 1차, 2차 달성을 해주면서 뭐 두 자릿수로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도 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트럼프 취임식과 가까워졌을 때 이제 앞으로의 어떤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 전망과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키워드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배 정도 넘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이제 리뷰를 좀 해볼 텐데 리뷰를 이제 도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희는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실전에서 좀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아셔야 될 텐데 그런 실전적인 부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실전 경험에 기반한 지식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고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널려 있는 그런 리포트들 많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써놓은 리포트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거시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플레이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전에서 우리가 뛰어노는 그런 축구 선수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스킬적으로 익히셔야 저는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전적인 팁들을 이제 제가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피롭틱스부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9월 달부터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10월 달부터 이때 당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에서야 좀 횡보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해주었는데 제가 왜 이제 저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었냐면은 여기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위에 상단에 이 선을 하나 이제 그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항받고
하락했던 이런 중요한 라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라인에 여기서 이제 본전을 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박스권에 대한 형태 이후에 하락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물대. 그래서 개인들이 물려 있는 자리가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물려 있는 물량을 이런 식으로 한번 소화를 거쳐내고 이제 눌렀다가 조정을 주고 재돌파하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일단 여기 돈이 들어왔죠. 누군가 돈을 이제 집어 넣었다 이 종목에. 그런데 여기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본전을 주는데 이제 거래량은 빠졌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파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심리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앞에다가 이제 본전을 주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좀 좋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을 이제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약간의 이 상승 추세도 저점을 낮추진 않았습니다. 낮추진 않았고 오히려 비슷한 라인으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산을 만들어주고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본전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W자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박스권의 중심값인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박스권의 중단선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분할로 모아가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단에서 그 박스권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왜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느냐면은 여기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상승했던 이 폭 대비해서 좀 많이 이 상승폭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되돌림 자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폭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클 때는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물량 소화를 하면서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게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 탄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인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두 파동 나왔으니까 눌렸다가 뭐 다시 가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와주게 되면은 저는 여기 그래도 정고점을 여기를 이제 도전하러 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을 봤던 그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차트가 제가 비슷하게 공략했던 종목이죠. 이제 제일 일렉트릭인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한 뒤에 거의 다 되돌림이 이 상승폭의 시작점에 대비해서 좀 가깝게 거의 다 되돌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이제 매물대에다가 여기서 이제 본전을 주는 이런 흐름 그 흐름 뒤에 이제 눌렀다가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전을 줬을 때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은 뭐 이런 저점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눌렀다가 본전 주고 이제 눌렀을 때 이제 매수를 하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W자의 어떤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이런 우상향 트렌드 라인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이제 띄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공략을 드리고 본전 주고 이제 눌렸을 때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레이도 다시 한번 본전 주고 이제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바라봤던 1차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해준 상태이고요. 2차 목표가 35,000원 정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옵틱스에 대한 뭐 추가 코멘트는 하단의 QR을 통해서 조금 더 장중에 제가 생각이 나면 인사이트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주도주를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노란 색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지표를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돌파했을 때 우리가 그 매수의 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노란 색깔 선이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항의 라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고요. 여기서도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노란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선 위로 돌파를 하는 위치를 조금 의미 부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단기 단타에서 적정 수익률인 3에서 4% 정도는 저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챙겨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선에 대한 그 추가 무료 설치 방법은 하단에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베팅 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을 이제 종가 베팅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장중에 뭐 돌파했을 때 그때도 함께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가 베팅 위주로 좀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계속 이 노란 색깔 선을 어떤 종목이 돌파하는지 쫓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가 형성 부근에서 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디서 이제 들어가느냐? 여기가 이제 대략 장 막판 15시, 3시 부근인데 3시 부근에 이제 노란 색깔 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도 1월 8일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게 되고 시초가 갭이 이게 작아 보이지만 7% 정도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익절을 하셔도 되고 뭐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 전략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하이젠 R&M.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로봇의 모션을 제어를 하는 그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제일 일렉트릭과 필옵틱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앞에다가 본전을 주고 이제 눌렀을 때 매수하면은 돌아나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고 2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지금 31,000원 3차 목표가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가 베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날짜 변경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략 15시인데 3시 부근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려놓는 흐름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살짝 올려놓고 다음날 여기까지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분할로 매도를 하셔서 3에서 4%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때 이제 흐름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다음 목표가가 어떤 그 파동의 이런 특성들과 그 피보나치의 어떤 피보나치 확장을 이제 중첩을 시켜봤을 때 대략 이 정도 박스권, 그래서 32,200원에서부터 이제 35,800원이 신고가 부근에서 어떤 파동상의 저항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한 중심값 정도 잡아서 이제 31,000원 부근을 3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이제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산을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은 얘보다는 조금 더 이 파동이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구간의 이 조정 기간보다 얘가 만약에 더 짧은 상태에서 여기를 쳤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떻게 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일전기도 제가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요거는 약간 기관의 매집이 좀 보이는 그런 차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며칠 전에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이제 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차와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3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떨어지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눌렀다가 바로 돌아 나가는 시나리오 두 가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두 번째 깔 지지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제 지지를 받고 돌아 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어디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느냐? 여기 노란 색깔 선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을 때, 장 막판에 올려놨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날짜 변경선입니다. 여기가 15시 정도 되겠죠? 그래서 3시 부근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흐름을 포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가 베팅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크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은 마찬가지 3에서 4% 기대 수익률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는 지금 일봉상 저기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여기도 음봉이 지금 2번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수에 대한 그 물량을 좀 털어내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눌리더라도 한 번쯤은 위로 쏴주고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이제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눌리기 전에 이 신고가를 한번 소화해주는 그 피레침이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어떤 그 기대하는 흐름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가 대략 8만 원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저는 이게 눌리더라도 여기서 횡보하다가 나중에 위로 가주면서 그 3차 목표가인 이제 10만 원 정도를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압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섹터에서 제가 제일일렉트릭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공략을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피롭틱스를 말씀드렸던 이유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일 계속해서 모멘텀적으로 이제 LA 산불 테마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최근에 좀 5일선을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서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15,450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이제 15,120원의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2차 목표가는 달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매매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던 이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하락 추세를 이제 여기서 돌려냈고요. 여기서 이제 본전 여기다가 이제 본전을 주는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눌렀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다시 돌아 나가는 이런 흐름을 이제 누려 보실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상승폭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큰 그림상 이게 우리가 그 밥그릇 패턴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밥그릇 패턴인데 여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파동 일자 파동 이후에 뭐 여기서 이제 웨지 형태로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삼각수렴 이후에 뭐 뻗어 나가거나 뭐 둘 중에 이런 패턴을 그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일렉트릭은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 관점에서도 좀 주도주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종가 베팅을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저항대들을 이런 저항이 중첩되는 이 검은 색깔 중요 라인에 갖다가 붙여놨죠. 종가상. 그래서 다음 날에 뭐 갭으로 뛰어넘거나 아니면 슈팅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슈가 좀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LA 산불 테마는 사실 뉴스만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뉴스 이슈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좀 큰 파장을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하면은 생각보다 꽤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는 종가 베팅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일렉트릭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슈 기반으로 상승했던 종목이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때 당시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분봉상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시초가에 한 11% 정도 바로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 보이시지만 대략 11% 정도 되는 그런 갭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날 시장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산다고 해서 이게 무서워하실 수 있는 자리도 되겠지만 우리는 손절 라인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은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라는 거는 높은 자리는 아니라는 그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했던 이 돌파 캔들의 저가를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눌렸다가 돌아 나갔던 이 시작점 여기 이 전저점을 손절로 잡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노란 색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살 수가 있었냐면 여기서 노란 색깔 선을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의 역할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돌파를 살짝 했지만 거래량이 실렸지만 이런 데서는 돌파를 했더라도 여기 이 전저점을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은 대략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우리가 손절을 이제 쳐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좀 손익비가 좋은 구간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가끔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사시면은 손절 라인이 너무 이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에서 이제 5%가 되는 지점을 이제 찾아서 공략을 좀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추가 인사이트 하단의 QR 통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기간 대비해서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추가 코멘트도 하단에 제 QR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는 설날과 여러 일정을 앞두고 조금은 유동성이 부족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은 늘리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산일전기와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산일전기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좀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를 또 볼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로봇 섹터죠. 이 안에서 하이젠 R&M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이 종목들 케어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셔서 다음 주 시장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좀 지수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들은 조금씩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주도를 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이 우리 장을 주도를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있었고요. 아침부터 어제 이제 저녁에 기사가 있었죠. 이제 LS 일렉트릭이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뭐 XAI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세 군데 정도의 이제 배전반 관련된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LS 계열사들이 좀 반응을 했던 그런 장 초반에 그 강세였던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테마의 주인은 LS 일렉트릭인데요. 테마주로 엮여주면서 조금 가벼웠던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LS 네트워크스라든지 아니면은 LS 머티리얼즈, 뭐 LS 에코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20% 이상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가벼운 네트워크스가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에코 에너지도 이제 마지막에 안착을 하는 듯 했으나 뭐 시간 외에 조금 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쪽 관련해서도 뭐 SK, LG, 삼성 이런 세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좀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양산에 대한 의견을 좀 내비치면서 잘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KC가 굉장히 CES 2029에서부터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테마의 실질적인 어떤 주인은 이제 SKC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테마처럼 몸집이 가벼웠던 이제 필옵틱스를 거의 20% 이상 부근까지 좀 날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유리기판주들 계속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테마들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음 달 2월부터 이제 10나노에 대한 뭐 6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관련주들 반응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아침에 약하게 뭐 슈팅이 있었죠. 이건 사실 뭐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뭐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원자력에 대해서 지적재산에 대한 그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이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거는 재료가 좀 재탕 뉴스 느낌이 있어서 약했고요. 얘네들도 그렇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잘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주들은 좀 어쨌든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 LS 에코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로틱스랑 이제 SKC 정도 잘 관찰을 다음 주까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을 D+1 다음 날 오늘 말고 이제 내일장이죠. 내일 거래일, 다음 거래일에 이제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뭐 종가 베팅을 하거나, 그래서 주도주들을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냐, 이제 D+1 눌림이 뭐고 이제 종가 베팅은 어떻게 하냐. 이제 먼저 D+1 매매 눌림목 관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종가 베팅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산일전기를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면, 제가 어제 이틀 전에도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가 이제 빨리 안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림목으로 1차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종가 때 이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제 평균 단가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했었던 이유는 일단은 그 손절에 대한 라인이 굉장히 짧았다. 왜냐면은 여기 전저점 있죠. 전저점 여기 지지를 받았던 전저점을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마이너스 1.8% 정도, 뭐 길게 보면은 2% 정도, 2% 안에서 이제 칼 손절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다른 전력기기 테마들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는 좀 이렇게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길래 저는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수치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고요. 손절을 했고 다시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81,100원에서 78,300원이 어제장에 여기 눌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마지막 가격대는 이제 78,600원, 78,600원에서 제가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열어놓고 2차 매수까지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분할로
이런 식으로 매수를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여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하게 되면 여기쯤에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게 되고 저는 이제 여기쯤에서 익절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매수해서 물탄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려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에다 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타점도 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물려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이제 소화를 하러 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물려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물타지는 않고요. 뭐 안 가면 그냥 마이너스 2% 자르고 마이너스 2% 내서 뭐 마이너스 1, 2% 자르고 잘라내고 이제 다시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뭐 한 3, 4%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서 1, 2% 손절했던 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일단 그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비중을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금이 100만 원인데 여기서 3만 원, 뭐 3만 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체결이 안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나는 6에 대한 수익밖에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구간을 너무 많이 잡아놓게 되면 내가 그 비중 베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처럼 아예 그냥 끝까지 눌렸을 때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3만 원씩 이렇게 산 사람들보다 저는 여기서 10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중 자체를. 왜냐면은 일단 이 가격대가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한 칸만 아래쪽에다가 비중을 더 추가할 계획만 세워놓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금과 내가 3의 비중만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금적으로 굉장히 좀 작게 되죠. 리스크는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좀 손익비적으로는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을 하실 때는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비중. 내가 어떤 자리에서 비중을 태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고 아마 이제 월요일쯤에 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뭐 손절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저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해봤고, 그리고 이제 D+1 눌림, 이제 다음날 주도주 다음날 눌림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제 이제 대동이란 종목이 강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은 이제 제가 시간에서 좀 빠지면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 원하는 가격대까지 오진 않아서 패스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여기 검은 색깔로 칠해드린 이 가격대에서 제가 여기쯤에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680원이 이 가격대이고요. 보시면 이제 지지를 잘 받는 그런 가격대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동시효과가 여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대략 3% 지금 수익권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월요일에 뭔가 뭐 말을 한마디 해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설사 뭐 우크라 재건 관련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과 기반된 어떤 테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발언성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어떤 확신적인 그 실제로 이제 재건을 하겠다, 농기계 쪽으로 재건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실적과 직결이 되는 뉴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괜찮았던 테마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LS 계열사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가벼웠던 네트워크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에코 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머트리얼즈가 여기까지는 1등 역할을 했었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주면서 얘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거래 대금이 조금만 더 터졌으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상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차 VI 이후에 바로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싶었던 그 큰 손들이 이제 못 샀겠죠. 그러면 어디로 그 돈이 이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터졌던 이제 LS 에코 에너지 쪽으로 큰 돈들의 자금이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었고요. 이제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근처 가격대에서 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상한가를 이제 대량 거래로 빵 하고 이제 물량을 잡아먹고 생각보다 이제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시쯤 부근인데요. 3시 부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면은 밑에 쪽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샀다가 이런 데서 이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만약에 월요일 날 지금 어쨌든 종가상은 상한가를 도달을 했지만 만약에 조금 빠지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슈팅을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비중 관리를 했던 부분은 여기서 다시 제가 재매수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는 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제 작년에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었는데 이런 데서 뭐 종가 베팅, 여기서 상따도 했었고요. 여기서는 뭐 주도주 D+1 눌림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꽤 잘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노란 색깔 선 이제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여기서 이탈했다가 재돌파했을 때 여기까지 뭐 3% 정도 수익을 주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선은 이제 이탈했다가 돌파했을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선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설치 방법은 이제 하단에 QR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기판 테마도 오늘 강했고요. 피롭틱스와 SKC는 제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노란 색깔 선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노란 색깔 선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이런 데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월요일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눌려주면은 저는 이런 데서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SKC는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요했던 이 검은색 라인을 종가상 위로 넘어서 마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패스를 했고 근데 이제 월요일까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여기서도 했고요. 여기서도 했고 오늘도 할 뻔했지만 종목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제 패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이 검은 색깔 선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38,000원. 그래서 이런 데를 여기를 이제 지켜주면서 종가상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종가 베팅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노란 색깔 선 골드라인과 이격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이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이제 이런 주도주들에 대한 추가 인사이트는 하단의 QR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A 계열사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 큰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음 주 시장에도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다음 주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뜨는 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위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편하신 걸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만의 시장 대응 전략도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에 대응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방지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동매매에 대한 횟수만 줄이셔도 계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란 뭐 최고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저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제한을 해놓고 저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종가 베팅 대응하고요. 뭐 주도주 눌림목 오게 되면 매매를 하고 장 중반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외에는 뭐 매매를 하지 않고요.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종가 베팅을 노리는 이런 기계적 루틴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매매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첨단 소재도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갈 때 따라 들어갔었고요. 뭐 여기서 슈팅 줄 때 익절을 하고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4% 정도의 기대 수익률 가지고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자리에 오게 되면은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4에서 5% 정도 기대 수익 값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종목의 주도주 원사이클 트레이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통해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루틴이 있다면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루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도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서 또 골드라인 기법을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골드라인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단타와 그리고 종가 베팅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법을 활용해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사냐면은 3분 봉상 골드라인을 우리가 주가가 돌파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은 3시쯤에 골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골드라인 위로 살짝 올려놓는 이런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 하실 때 어떤 재료의 강도와 시장의 관심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승률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징어 게임 2 개봉하기 전이었고요. 재료가 살아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시쯤에 골드라인 위로 올려놨다.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 갭이 15% 정도 떠주기 때문에 익절하고 그날은 시장을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뭐 기법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셨으니까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부방 입장을 하시면 저희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루틴도 함께하고 또 골드라인 기법도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네, 일단 리노공업이고요. 다들 아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소켓 관련된 종목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로브라든지 뭐 소켓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세계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바일 소켓 공급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 7월 이후에 수출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역대 최대 수출액이 여기 이제 플러그 소켓이라는 이 회사의 부품에 찍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에 대한 성장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바닥권에 우리가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중요했던 라인들을 지금 지지받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강력한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 전환산, 그러니까 그 MSS라고 하는 추세 전환 신호로 여기서 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관점이나 박스권 하단에 보이시는 이런 단기 박스권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와 손절가, 전저점 이런 데를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아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타 리노공업에 대한 추가 사항은 뭐 하단의 QR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항상 양봉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눌렸을 때 음봉에서 사자라는 그런 역발상적인 부분도 항상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리노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로는 24만 9,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5,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